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성택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부인 김경희는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김경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등장하는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리설주가 2달째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장성택 숙청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 위성 장어3호는 어젯밤 로봇 형태의 탐사차인 목토끼호를 달 표면에 안착시켰습니다. 독도 주민에게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독도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주민 김성도 씨가 다음 달에 소득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값이 떨어지면서 돌반지 판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귀금속 매장에서 하루 한두 개 팔리던 것이 요즘 10개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내려가면서 재테크용 골드바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고등어보다 갈치가 더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치는 해외에서 싼 값으로 수입되는 반면 고등어는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는 데다 터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 뇌혈관 질환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군 당국은 효력 발생 첫날인 오늘 공군 항공 통제기를 동원해 확대된 카디즈 구역을 감시 비행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 대규모 숙청이 있을 거란 예상 속에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는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망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이 장의위원 명단 6번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현원석 기자입니다.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지난 13일 사망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거명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위원 박봉주, 최룡예, 리용길, 장종남, 김경희. 89세로 사망한 김국태는 김일성의 동료이자 최측근이었던 김책의 장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경희가 명단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일단 지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장성택 최측근 인사들의 잔류도 확인됐습니다. 망명설이 제기됐던 로두철 부총리와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부장,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등도 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세대 교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권력층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봐집니다. 소환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활동 모습도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돼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스키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표정이 매우 밝았는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장성택이 처참하게 처형된 이후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 공사 현장을 찾았다며 2번째 공개 활동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환한 얼굴로 건설 간부들의 앞서 걸으며 스키장 내 호텔과 편의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건축물들과 봉사시설들의 설계와 시공, 건재 선택과 시설물 배치가 정말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체제 이후 최대 규모 건설 사업으로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시킬 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시찰엔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마원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모두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백두산지구 삼지연회의 멤버이며 특히 군 담당 황병서 부부장은 전날 인민군 설계연구소 시찰에도 동행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장성택 처형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경제건설에 공을 세운 군인과 주민 150여 명에게 대대적인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 숙청이 내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모레 김정일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 북한의 한 고위 관리는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한편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2달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방송에 잠깐 비치긴 했지만 이건 작년 여름의 모습이고요. 근래의 모습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설주는 지난 10월 16일 남편 김정은과 러시아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택과 연루돼 뭔가 신분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설주의 상태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장성택은 모든 기록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북한 방송은 오늘도 리설주가 김정은과 함께 지난 여름 태양궁을 돌아봤던 모습을 새 기록 영화로 공개했습니다. 무려 수십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일본 언론이 리설주 추문서를 보도했던 지난 9월, 리설주는 24일 동안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다가 10월 9일 김일성대학 주택 완공식의 모습을 보여 의문을 불식시켰습니다. 집권 초 김정은의 친근한 새 지도자 이미지를 만드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리설주는 오는 17일 시아버지 김정일의 사망 2주기에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북한의 매체가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솔라닥질, 철추를 내리겠다는 등의 다소 생소하고 과격한 표현들을 동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오늘 그 어떤 솔라닥질도 역사의 전진은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솔라닥질은 장난이나 방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택 숙청에 따른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최고 존엄과 체제에 시비질하거나 가로막아 나서는 괴뢰보수패당에게 철추, 즉 쇠망치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공포정치, 체제 불안정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얼빠진 소리라며 숙청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안한 북한 정세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한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확산된 리설주 추문설 등을 염두에 둔 듯 최고 존엄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까지 내뱉는 것은 특대형 정치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끼리 논평은 장성택 처형에 따른 우리 정부 움직임에 대한 첫 번째 비난 반응입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거처가 있고 북한과 교역이 많은 싱가포르에선 최근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카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지에서 허무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7번째 교역국인 싱가포르 항구에는 북한 선적 배나 컨테이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북한 무역 상사와 선박회사 15개가 진출해 있는데 최근 들어 움직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물이나 인삼 같은 북한 물품들도 거래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You guys do not import any more Korean products right now? No products are not Korean. 열흘 전부터는 마카오에서도 북한의 조선광명 무역총회사를 비롯해 소속 무역 일꾼 20여 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접한 중국 주하이에서 일하던 20여 개의 북한 무역 상사 직원 90여 명 역시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소환됐는지 아니면 잔행 중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아무 데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김정남은 싱가포르에 집이 있지만 현재는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 추적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휴대폰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를 할 때는 피처폰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60여 개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정남은 이 가운데 조광무역의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성공, 중국 대륙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주룡 특파원입니다. 궤도를 따라 접근한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 3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합니다. 착륙 지점은 달이 운석과 충돌해 생긴 홍안구역으로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달 착륙 국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 35분에는 탐사 차량인 옥토끼 V2가 위성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달 표면을 이동합니다.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무게 140kg의 V2는 시속 200m로 이동하며 영하 180도에서 영상 150도의 극심한 기온 차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V2는 앞으로 3개월간 탐사 활동을 벌여 달의 지형과 지질 구조 등 각종 자료를 지구로 보낼 예정입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달 착륙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달 착륙 성공으로 새로운 우주 강국이 된 중국은 이제 우주 정거장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뇌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 동맥류. 증상은 없지만 한 번 터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쓰러진 50대 여성. 검사 결과 뇌경색뿐 아니라 뇌동맥류도 발견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뇌혈관이 혈압을 못 이겨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건데 터질 경우 뇌출혈로 이어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100명당 한두 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질병이지만 뇌출혈 직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올해 초 탤런트 안재욱 씨가 갑작스럽게 대수술을 받은 것도 뇌동맥류 때문이었습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병이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는 건데 미리 좀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지난해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1만 8천여 명으로 매년 7%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확 추워지는 상황에서는 혈압이 일단 또 올라가게 되고 순간적인 그런 상승으로 좀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 음주, 흡연을 할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환자 5명 중 4명이 50대 이상인 만큼 혈관의 노화도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40대 이상은 2, 3년에 한 번씩 뇌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보이는 불이 나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에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남기고 다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잠을 자던 74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냉장고 터지는 소리야, 가스통 터지는 소리야, 뭐 굉장히 침입을 못한 거야, 차가 와도.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오락산 국기봉 정상 근처에서 등산을 하던 49살 최모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살린 뒤 최 씨를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주에선 인근 목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5살 송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다치고 말 한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4일에도 화물차가 말을 들이받는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말과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은 철도 파업이 코레일 노사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화될 태세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전동 열차도 감축 운행됩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철도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레일도 노조가 불법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철도 파업은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대책을 논의합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수서발 KTX 면허 보류 없이는 파업을 절대 접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응답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오늘 19일 철도노동계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과 파업이 길어지면서 호레일은 대체 인력의 필요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객열차도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에 8.4% 감축됩니다. 정상 운행을 계속하던 KTX도 모레부터는 매일 24회 운행을 줄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사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어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독도 주민에게 사상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독도 주민이 그 주인공인데 그 전까지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게 된 사연. 한기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올봄 선착장에 문을 연 기념품 판매대입니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독도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손수건을 구입합니다. 무선 단말기도 설치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영수증에는 사업장 주소와 함께 부가세 금액이 찍힙니다. 다음 달에는 세무서에 영업소득을 자진 신고한 뒤 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 나라에서 내가 버린 돈을 세금을 내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사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독도에서 강치와 미역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 끊겼던 국세 부과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얘기를 들은 한 정치인의 제안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독도 거주민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를 하게 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독도는 이제 나라의 세금까지 부과되는 명실공히 우리 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한동안 살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금 돌반지. 그런데 최근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인데 워낙 가격 등락이 심해 투자는 아직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내년 갑오년 말띠해를 맞아 출시된 말발굽 모양의 골드바입니다. 19만 원짜리에서 1,000만 원까지 4종류. 하루 평균 1,000만 원씩 팔려 매출은 지난달보다 5배가 늘었습니다. 말발굽은 유럽에서는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매출을 1,000만 원을 올려. 최근 금 시세가 1년 전보다 30%가량 떨어지면서 골드바 등 금을 찾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돌잔치용 한돈 3.75g의 금반지 가격은 17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 8만 원 이상 내렸습니다. 가격이 내리면서 그동안 외면했던 돌반지를 사러 귀금속 상가를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나가던 돌반지가요. 지금은 일평균 한 10개 이상씩 판매되고 있어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골드바 판매량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테크용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골드바 10g, 5개, 교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달러 가치의 강세도 예상되고 있어 투자 상품으로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금갈치, 다이아갈치로 불리던 갈치가 다시 국민 생선의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3년 만에 고등어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생선이 됐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갈치가 진열대에 오르자마자 주부들이 몰려들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할인 행사까지 들어가면서 제주산 갈치 한 마리 값은 3,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렸다 싶은 생각에 이제 아이들 주려고 이렇게 주춤하던 것이 딱 집어지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30여 년 만에 대폭년을 맞은 갈치의 가격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지면서 주부들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우려 속에
베트남이나 세네갈 등에서 들여온 이런 수입산 갈치 매출이 올해 2배 이상 늘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고등어는 주요 어장인 남해안일대 기상 악화로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라 찾는 손길이 줄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국내산 고등어 매출은 지난해 비해 반토막이 난 데 비해 갈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갈치는 2011년 고등어에 밀려났던 매출 1위 자리도 다시 차지하며 국민 생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제주 남해안 지역에 태풍 피해가 없었고요. 갈치가 활동하기 좋은 수온 18도씨가 유지돼서 꽃게가 대부분이던 갑각류는 올해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미국산 바닷가재를 들여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매출 상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주택가 찜질방이나 사우나처럼 전혀 다른 업소인 양 위장한 기업형 성매매 알선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광역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객실 안에 있던 남녀가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서울의 한 찜질방, 커튼을 젖히자 10여 개의 작은 방이 나오고 안쪽 방에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국 여성과 동남아 여성을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서는 피임 도구가 발견됩니다. 최 형사, 너 안에 콘돔 있어. 지난 한 달간 적발된 성매매 업소는 서울에서만 160여 곳, 관련자만 540여 명에 이릅니다. 망보는 사람까지 고용하고 전혀 다른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변종업소가 125곳이나 됐습니다.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경찰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잦은 철거를 유도했더니 한 달 만에 성매매 업소 76곳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확산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KT가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의 한 위성업체에 정부 몰래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은 둘째치고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개발비 3천억 원이 투자된 무궁화 위성 3호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1년 민영화 된 KT는 설계 수명이 다 됐다는 이유로 무궁화 3호를 정부 몰래 홍콩의 업체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전파법, 전기통신 우주개발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위성체 매각 금액은 5억 3천여만 원. 헐값 매각 비판에 대해 KT는 기술 및 관제 비용으로 200여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KT는 무궁화 3호가 용도 폐기돼 팔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위한 백업 위성의 역할을 여전히 맡고 있어 비상 상황 시 거꾸로 홍콩 업체에 돈을 내고 써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됩니다. 무궁화 3호가 위치한 궤도는 동경 116도,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의 우주 영토입니다. 그런데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이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이 궤도의 실제 사용국이 홍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정부가 쓰지 않고 홍콩에서 쓰도록 완전히 다 매각했다면은 우리 궤도를 확보할 때 좀 신인도 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KT와 계약을 맺은 홍콩 위성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도 국제법상 쉽지 않습니다. 설사 홍콩 위성을 내쫓더라도 국제규약상 다른 위성으로 빈 공간을 채워야 궤도 점유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데 아직 새 위성 발사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KT 위성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만들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이적 활동을 벌여온 지하 투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사무실. 6.15 소풍이라는 단체가 수년간 사용해온 곳입니다.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이곳에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소풍의 핵심 간부인 이모 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6.15 소풍은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고 최근까지 민노당의 후신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축이 돼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조직을 5개로 나눠 관리했는데 100여 명의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회비를 걷어 운영 자금을 충당하고
북한 사상을 교육했으며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해 행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조직원의 상당수는 한 총련 출신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였습니다. 검찰은 6.15 소풍 조직원들이 광우병 사태와 한미 FTA 반대 시위 등 각종 집회 현장에서 폭력 시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빚까지 내서 가게를 겨우 열었는데 몇 달 만에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영업자 700만 시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일 씨는 작년 3월 경기도의 작은 상가에 남성복 매장을 열었습니다.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로 2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재건축을 해야 하니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이나 2년이 된 게 아니고 수개월 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 외에 상인 4명도 입점 1년이 안 됐지만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외에는 법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는 건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조절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 다음 주에 문을 닫는 카페 그. 이곳 역시 문을 연 지 8달 만에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넘게 소송에 시위까지 벌였지만 결국 투자비의 3분의 1 정도만 돌려받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무력하게 그냥 내쫓겨야 되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난 8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들은 여전히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법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이면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개정된 법에서도 다른 법이나 안전상 이유로 재건축이 되면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도록 돼 있어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쇼핑몰에는 요즘 손님 추적기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의 동선과 어떤 제품에 더 손이 많이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손님들은 영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쇼핑몰을 가득 메운 옷과 가방들.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쇼핑객들의 손도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건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열감지 센서를 달면 손이 많이 탄 제품은 붉은색이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녹색 계통으로 보입니다. 쇼핑객들의 동선도 한눈에 파악됩니다. 주력 제품을 손님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자연히 매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손님 추적기는 미국 내 1000여 개 매장에 설치 중인데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설치 대수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Look into my store and see how customers are moving through the store, see if the displays look good. 그런데 쇼핑객 동의 없이 설치하다 보니 뭔가 개운치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한 유명 백화점은 17개 매장에서 고객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분석해 이동 경로를 모니터하다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I'm a little bothered that someone is tracking my whereabouts. 업체들은 고객들이 더욱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분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해 3세 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3,700억 원 규모의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삼성카드 주식을 대거 확보하면서 지분율을 큰 폭으로 늘렸고, 삼성물산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끌어모아 제일모직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부문과 건설부문 주식을 합친 겁니다. 삼성과 3세들이 지분을 고루 가진 에버랜드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지배구조의 핵심은 유지하되 연관 지분은 한데 모아 곁가지를 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 그러니까 삼성과 3세들의 계열 분리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중심의 중간 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도 함께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져감으로써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그룹은 3세 승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협업 강화와 재무적 투자를 위해 지분이 이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정부가 새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즈의 효력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에 휘둘리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선포한 새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400km 내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갖춘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는 제주 남단으로 출격해 이어도 해역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베이징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일본을 따라하지 마라, 미국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친 표현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한 의도는尖閣구역도에 대한 영주권 확보인데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자 이러한 고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복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중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주변국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조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토종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를 아십니까? 1억 년 전 우리나라가 공룡 천국이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바위 속에 검고 동그란 화석이 박혀 있습니다. 1억 년 전 공룡이 낳은 알입니다. 이런 알 화석이 30개 넘게 둥지를 튼 대규모 공룡 산란지가 지난달 전라북도 위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선 발자국 화석이 80개 이상 나왔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크기가 작은 수강류의 형태로고요.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좀 신종의 가능성이 높은 공룡 흔적은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지금까지 천연기념물만 12곳, 문화재로는 24곳이 지정됐습니다. 한국 지명 등을 딴 이름도 많아 초식공룡 북영룡, 육식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 익룡, 해남 이크누스입니다. 한반도가 공룡 천국이었던 겁니다. 1억 년 전 우리 땅은 지금처럼 대륙 끝 지형이 아니고 일본과 붙어 있어 강과 호수가 잘 발달했고 먹을 게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이나 악어나 익룡이나 거북이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겠죠. 한반도의 수많은 공룡 자취는 고기후와 생명 진화를 추적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데미 무어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사랑과 영혼. 90년대 추억의 영화이죠. 이 영화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고스트. 제작비가 무려 160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웬만한 영화보다 제작비가 비싼데요. 이러한 블록버스터 뮤지컬들이 연말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가수 김광석의 노래에 애절한 첫사랑 이야기를 더한 뮤지컬 디셈버. 국내 창작 뮤지컬 중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 집으로 가는 길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연말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영화 4편의 제작비는 합쳐서 247억 원. 그러나 같은 시기 무대에 오르는 대작 뮤지컬 4편의 제작비는 합치면 530억 원에 달해 300억 원 가깝게 많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의상비로만 40억 원을 써서 350벌의 옷들을 선보입니다. You might take delight in the marvelous costumes and witches levitate up 30 feet off of the stage. 뮤지컬 고스트는 특수 무대 장치에 45억 원을 들여 영화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최첨단
그 LED 영상과 그리고 마술적 기법으로 객석에 앉았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뛰게 만드는 크고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뮤지컬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국내 뮤지컬 시장은 10년 전 100억 원에서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문을 연 채 난방기를 켜놓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도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늘 고인의 고향 쿠누에서 국장으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들과 국내외 고위 정치인 등 내외빈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고인의 뜻대로 고향 땅에 묻히면서 억압과 차별 철폐에 평생을 바친 만델라 전 대통령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시가 빠진 바르셀로나, 네이마르 덕분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2골을 터뜨렸는데 내년 모구에서 열리는 월드컵 때도 맹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득점왕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네이마르. 최근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며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비아레알과의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 선제골과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 해트트릭을 포함해 2경기에서 5골. 부상으로 빠진 메시의 공백을 메우며 팀의 해결사로 나섰고 바르셀로나는 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와 바카스로 비겼습니다. 먼저 2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이스코와 페페의 연속골로 2대2로 비겼습니다. 바르셀로나와는 승점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심판의 오심으로 실점 위기를 넘긴 볼프스부르크. 프리킥으로만 2골을 넣더니 결국 3대1로 승리하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구자철은 2개월 만에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경기 감각을 익히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아가메즈 선수 오늘 좌충우돌하면서도 후반 맹활약으로 39점을 올리면서 대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정희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가메즈의 대포알 서브가 팀 동료의 뒤통수를 강타합니다. 참 이게 웬일인가요? 가만히 있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한 차례 실수 뒤 컨디션을 되찾은 아가메즈는 LIG의 빈 공간을 정밀 폭격하며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된 5세트. 이번엔 아가메즈가 동료의 팔꿈치에 맞아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픔을 참고 일어선 아가메즈는 강력한 공격으로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화재엘 레오도 펄펄 날았습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혼자서 48점을 쓸어 담으며 팀을 가장 먼저 10승고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로농구에선 외국인 선수의 잇단 돌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SK 헤인즈의 고의 충돌에 이어 오늘 무득점으로 부진한 KT의 리차드슨은 경기 도중 벤치에서 벗어나 퇴장했고 전자랜드의 찰스 로드는 잘못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경기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KLPGA 현대차 중국 여자 오픈에서 장하나 선수가 역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닷새째 이어진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다소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서울이 영하 6도로 여전히 춥겠지만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고 바람도 약하겠습니다. 추위는 며칠간 숨고르기를 하다가 후반부터 다시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요 며칠 눈 때문에 불편함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주 초까지는 대부분 지방 눈 소식 없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영동 지방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간만에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차츰 들겠고 제주도 남쪽으로는 약한 비구름이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는 밤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세종시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전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보통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영동 지방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오겠고요. 후반에는 추위가 찾아오면서 서해안 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홍콩은 비가 온 뒤에 서늘해지겠고요. 도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런던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고요. 뉴욕과 토론토는 오늘보다도 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